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좀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제 기준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저는 제가 초보라 항상 한 달 이상은 써보고 리뷰를 해야 그나마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써본 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입문용으로 너무 괜찮은 아이라서 서둘러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총 5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4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먼저 이제 언박싱을 해보면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언박싱이랄 것도 없는 패키지지만 그래도 열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박스는 처음에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시 볼 일은 잘 없거든요. 저도 유튜브 안 했으면 꺼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분상 풀박이어야 기분이 또 좋은 그런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걸 이렇게 떼어내면 그냥 착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펜이 배럴과 함께 들어있고 캡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패키지는 사실 요런 완전 저렴이 제품들은 박스가 대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편견 없이 보겠습니다.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카트리지 하나리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뭐 결합하는 방법, 컨버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충전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처음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물론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요즘엔 다 번역기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서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렇게 딱 본체가 나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뜯어볼게요. 사실 그 카쿠노 라인은 바이로트에서 출시한 입문용 만년필이라서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이미 입문용으로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 없이 만년필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보니까 쿠팡에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선물 받은 적이 있는 만년필이고, 요 마도로미 라인은 이번에 특별 에디션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이랑 반투명한 바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요 스티커는 사이즈가 표기가 되어 있는 스티커인데 많이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니까 펜에 붙여두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따로 만년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특징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뗍니다. 이거는 취향 따라 다른 것 같고, 이 마도로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마도로미는 일본어로 졸음이나 선잠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약간 빙빙하는 그 뭐죠? 느낌을 반영해서 좀 편안한 컬러들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일반 카쿠노랑 똑같습니다. 근데 더 비쌉니다. 지금 닙도 일반 카쿠노의 그 스마일 표기 방식 그게 있고, 당연히 플라스틱 바디고 또 저가형이기 때문에 컨버터가 세트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보통 카트리지를 꽂아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얘가 아이보리 컬러, 그다음에 뭐 핑크 컬러, 아이보리랑 핑크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카쿠노 라인은 좀 귀여운 느낌이라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이런 구멍이 크게,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구멍이 크게 나 있어서 립마름이 좀 다른 제품보다
립마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매일 쓰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너캡이 있고 하더라도 립마름이 좀 심해서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 초보지만 싫어하는 게 많습니다. 싫어하는 게 많지만 아무튼 얘는 정말 그냥 예뻐서 산 거고, 립은 컬러감이 금촉처럼 되어 있어요. 원래 카쿠노는 그냥 스틸립인데 얘는 금색 도금을 한 도금펜 쪽이라 일반 카쿠노보다는 현재까지는 썼을 때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이게 이 펜 쪽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그냥 일반 카쿠노는 꽤 사각거리고 좀 바늘 같았거든요. 근데 같은 F닙인데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비드도 그렇고 다 동일한 카쿠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추가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색깔만 예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그래도 그냥 카쿠노 자체의 특징상 육각형 바디라든지 그다음에 펜쪽 부분에 스마일 표기로 이게 초보자나 어린이 대상이라 필기 자세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형 그립 섹션도 있고 그 각도가 딱 그 웃는 얼굴 기반으로 하면 필기 자세를 잡아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카쿠노랑 또 마도로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비를 자제하려고 5가지 나온 컬러 중에 브라운은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브라운도 살 걸 이런 부질없는 저의 자제력이 약하디 약한 자제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랑 무게는 13.2cm, 11.4g이고요. 제 아이폰 13 미니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잉크를 해볼 건데요. 이건 카트리지 형태라 뭐 컨버터처럼 별다른 게 없는데 카트리지 충전도 이 빈 카트리지에다가 주사기로 잉크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컨버터 타입보다 카트리지가 좀 더 잉크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캠리스도 컨버터 쓸 때보다 카트리지가 더 좋아서 카트리지에다가 잉크를 채워 넣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냥 일반 카트리지도 있고 또 이렇게 빈 카트리지도 있는 김에 컬러에 맞춰서 카트리지에 잉크를 채워서 결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리지도 넣어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콘 40이랑 콘 50인데 그렇지만 카쿠노에는 카트리지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카트리지는 이로시주쿠에서는 이렇게 파이로트에 바로 삽입할 수 있게 그 이로시주쿠 라인의 잉크들을 저런 카트리지 형태로 나온 세트가 팔거든요. 저도 아는 동생이 선물해줘서 아껴 쓰고 있죠. 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없으니까 아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카트리지를 다 쓰고 나면 저런 빈 카트리지가 생기잖아요. 저걸 버리지 마시고 세척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충전해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잉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펜과 잉크의 조합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리 좀 고심을 해서 이렇게 그 심해가 채워져 있는 요 카트리지 신카이라고 하는 요 카트리지라서 요걸 같이 컬러에 맞춰서 충전을 해볼 거고요. 충전이 아니고 결합을 해볼 거고요. 일단 뭐 돌려서 열어서
컨버터와 큰 차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뚝 소리가 날 때까지 힘을 줘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괜히 잘못될까봐 힘을 조금만 주면 그 막혀있는 구멍이 뚫리지가 않은 그걸 뚫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뚫리지가 않으면 잉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뚝 소리가 날 때까지 힘줘서 누르는 게 중요하고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펜을 두고 다음 펜을 빠르게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만년필을 쓰게 되면 이렇게 깔맞춤하는 잉크놀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게 또 위험한 일이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펜들도 넣어볼 건데 다른 펜들은 빈 카트리지에 잉크를 채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잉크 채우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요 라이트 블루 컬러에는 이로시즈쿠 감청이라는 제품을 채워서 사용할 거고 제가 지금 잉크를 주입할 잉크들은 다 소분 잉크들로 준비해 놨어요. 초반에는 완전 용량이 큰 잉크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소분 잉크들을 다 팔거든요. 그래서 소분 잉크를 먼저 써보시고 내 취향의 먼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15mm 정도 되는 작은 용량도 꽤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를 찾기 전에는 소분 잉크를 추천드려요. 소분 잉크는 주변에다 얻을 수도 있고 판매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판매도 돼서 막상 진해 보이는 컬러가 썼을 때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에는 소분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큰 용량을 사면 뒀을 때 예쁘긴 한데 정말 곰팡이 생길 때까지 다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국에 판매되는 주사기로 잉크병에다가 넣어서 잉크를 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트리지가 한 2cc 정도라는데 사실 뭐 1cc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몇 번에 나눠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 이미 뚫려진 구멍 사이로 잉크를 쭉 짜면 잉크가 채워지는 거 보이실까요? 네, 뭐 요 방법이 완전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채우는 노하우를 올린 걸 보고 따라 해봤었는데 사실 조금 굉장히 번잡스럽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말 펜과 어울리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카트리지나 아니면 컨버터로 쓰기 좀 그래 하는 거에는 이렇게 채워서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미 뚫려 있는 상태의 잉크기 때문에 카트리지 때문에 그냥 꽉 결합만 해주면 되고 원래는 카트리지 끝까지 꽉 채워서 해요. 그래야 컨버터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걸 넣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카트리지를 어떻게 채우고 뭐 주사기를 어떻게 주입하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하면 잉크물이 너무 예뻐졌죠? 변태인가요, 제가? 자, 이제 천천히 카트리지를 채우는 방법을 안내 드렸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컬러는 코스모스 그리고 이로시쿠 죽탄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카트리지에 잉크 주입하는 방법은 좀 빠르게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파이로트 카쿠노 마도로미 만년필은 이런 만년필 입문자들한테 특히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색상이랑 뭐 디자인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처음 필기 경험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 파이로트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빵? 약간 멘트가 저질이긴 한데 그냥 그런 느낌? 안전하다.
특별히 크게 뭐 닙이나 뭐 필기감으로 고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필기 경험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일반 카쿠노 라인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 10,000원 이상을 태우다니 하는 자괴감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마도로미를 구매하게 되는 것은 색감이 예쁘고, 또 카쿠노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적은 돈으로 여러 자루를 가지는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입문용 만년필은 많이 사지 말고 나중에 좋은 거 한두 자루 사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이제 한두 개 살 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제가 입문용 만년필을 사고 그런 시행착오랑 후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잉크가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펜 필감을 먼저 보고, 또 필사를 할 때 또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이게 크기 자체가 길이감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저는 좀 손이 크기 때문에 그 캡을 꽂으면 되게 길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원래 캡을 잘 안 꽂고 쓰기 때문에 캡은 빼고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두께감이나 배럴의 두께감이나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볍거든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 가볍기 때문에 내구성에 의외로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손이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입문용 만년필들의 특징은 펜촉들이 대부분 좀 강성에 가까워서 필감을 조절하지, 아직까지 볼펜이나 연필에 익숙해지면 필압이 좀 세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아이보리 컬러랑 핑크는 핑크 아닌데? 라이트 블루는 제가 F닙을 샀습니다. 그리고 블루랑 핑크를 제가 M닙을 구매를 한 거라서, F는 그냥 딱 일본의 F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세일러보다는 훨씬 두꺼운데 그냥 일제 F? 유럽제보다는 훨씬 얇아서 뭐 다이어리나 그런 데 쓰기 좋고, 이게 잉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트 블루가 좀 더 부드럽고 잘 써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엠립도 한번 써볼게요. 이 핑크에는 제가 이로시즈쿠 코스모스를 넣었고 둘 다 엠립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블루 엠립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게 F닙이랑 M닙의 두께감을 해줘야 되니까 종이를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그래야 들고 비교를 할 수 있죠. 그쵸? 이게 M닙. 그리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써지고 카쿠노처럼 사각거리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필기체도 써보았는데 필기체도 부드럽게 써집니다. 하지만 글씨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필기체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써야 되는데 자주 안 써서 그래요. 뭐든 꾸준히 매일 연습해야 잘 써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엠립이고, 얘는 이로시즈쿠 코스모스라는 잉크를 넣어서 여리여리한 바디와 컬러감을 맞췄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운 거고, 요때는 좀 그거라서 처음 쓰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쓴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은 합니다. 길이 좀 덜 들었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긴 해요.
이렇게 F닙과 M닙을 따로 이렇게 써서 보는데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확실히 F닙이랑 M닙의 두께감은 다르고 부드러움도 M닙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더 세밀한 굵기를 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를 보는 방 카드를. 그래서 한번 요걸로 그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구들을 좀 늘려가면서 진정한 유튜버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는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장비를 뭐 추가해 보기도 하고 조명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새로 한번 짝 한 주씩 끄고 이게 뭐 그냥 일반 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미리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세밀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쓰는 사람의 각도나 또 힘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만년필은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일반 중성펜이나 수성펜처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값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닙 같은 경우는 한 0.3, 0.3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잉크 흐름이 되게 좋은 잉크를 쓰시거나 연한 잉크를 쓰시면 잉크가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좀 박한 잉크를 쓰게 되면 좀 더 얇게 나오겠죠. 근데 이로시주쿠 잉크는 워낙 흐름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굵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F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3, M닙은 0.4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사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수다를 떨어볼게요. 이게 네 자루다 보니까 같은 모델이어도 평소보다 줄여도 시간이 엄청 긴 영상이 되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1.5배속 이렇게 듣거나 라디오처럼 겨누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입문용 만년필을 많이 사면 나중에 이제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쌓인다. 그러니까 한두 자루 써보고 좋은 펜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입문용 만년필을 이 브랜드 왜냐면 파이로트 다르고 플래티넘 다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어디까지가 입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입문용 만년필이라도 너무 길이 잘 들으면 되게 애착 만년필이 되거든요. 그 바이로트 프레라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살 때 너무 생 핑크를 사서 다른 컬러를 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되게 데일리로 많이 쓰고 있고 또 뭐 펠리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새 제품을 사본 적은 없어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경험은 해보고 싶고 초보인데 경험은 해보고 싶은데 좀 가격이 부담되니까 빈티지나 중고를 사자 이렇게 해서 또 겁없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수리를 맡겨서 점검을 해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도 뭐 지금 생각하면 에이 그냥 좋은 거 한두 자루 살 걸 그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보고 있으면 다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시행착오나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살 때는 막 쫄려가지고 싼 것부터 사다가 조금씩 간이 커져가지고 더 비싼 걸 지르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서 저랑은 안 맞아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뭐 시필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생각 외로 너무 괜찮은 인생 팬을 만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은 소비의 효율을 따지기에는 본인한테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만년필 쓰고 뭐 기록하고 다이어리 꾸미고 하면서 효율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효율의 끝판왕을 위해서 지금 저는 만년필도 쓰고 연필도 쓰고 타자기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 일이죠. 심지어 저는 서예붓도 샀는데.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저의 취향이라서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팬들을 돌아가면서 다 써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저 잉크들을 정말 죽을 때 마시고 가야 되는 걸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걱정은 미래의 저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한 의미를 주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그리고 취향이란 건 누가 추천해주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100% 맞진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인생 팬이에요 했던 것들도 또 어떤 분들한테는 나는 그거 좀 별로던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조금 별로예요 하는 것들도 누군가한테는 나 이거 완전 인생 팬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그런 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또 저렇게 또 다른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취향을 좀 염탐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뭐 영원히 안 맞는 취향도 있겠지만 그럼 또 뭐 어때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취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입문자용 만년필로 뭘 뭐 딱 하나만 한다면 뭘 추천하세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후회하더라도 사실 뭐 돈을 좀 아끼는 방법은 근처에 이제 펜샵이 있다면 가서 시필을 해볼 수 있다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시필도 100%는 아닌 게, 시필해서 난 좋았는데, 왜냐면 시필은 여러 사람이 써서 좀 트여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또 새로 받으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만년필이 이래서 좋긴 한데 또 빡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취향의 사람을 찾아서 참고하시고 본인이 오롯이 실패와 경험을 다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도 이 색깔 좋아하고 예쁜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긴 오늘 마도로미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